안녕하십니까. 전생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지금 서산의 이준호 원장님 질문 하시는 거 오늘 답변을 합니다. 이제 저 혼자 답변하기 그러니까 여기 초등학교 6학년 총명한 학생이 있는데 같이 생각하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네. 자, 별만 보고 지혜를 얻을 수 있나요? 이게 질문 왜 하는 것 같아? 점성술이라는 게 있어. 점으로 점치는 거. 천문을 본다는 거야, 점성술. 점으로 별을 보고 점치는 거지.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에 별을 보면 하늘을 보게 되지. 네. 그러면 시간을 알게 되지, 시간. 맞지? 네. 그럼 천시를 알게 되지. 천시를 알게 되고, 이 하늘을 보면 기후를 예측할 수 있지. 기상상태. 그럼 지리를 알게 되지. 맞지? 그럼 천시 지화지, 지리. 그 다음에 인화만 있으면 손자병법에 나오는, 그지? 백전불태 해가지고, 100번 싸워도 100번 지지는 않는다 하는 거를 하는데, 천시와 지리를 별을 보고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지휘하려면 지혜인데, 그지? 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만약 가능하다는 최소 조건, 그지? 그러면 천시, 별자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되지. 그러면 지리는 별 보고 별 순환하는 계절에 따른 기후의 변동, 그지? 그다음에 구름의 모양이나 바람의 방향 이런 걸 보고 땅에 미칠 영향 이런 걸 알 수 있으면 그게 최소 조건으로 지혜가 될 수도 있겠지. 그치? 네. 이게 제갈공명이 동남풍 부는 기도하는 거 그거지? 그거를 인간의 화합에 이용한 거지? 네. 답변이 됐어요? 네. 오. 스핑크스의 머리 스타일과 모차르트의 과거 영국 법률가들 보면 모차르트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가짜 머리를 머리 위에다 또 썼지? 그치? 근데 이제 흰색 곱슬머리 요게 가발이었지? 그거 알아? 네. 가발을 썼어, 그치? 그게 이제 격식이고 예의라고 생각을 했지, 그치? 근데 이 가발을 왜 쓰는지는 뭐 역사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스핑크스 머리 스타일, 그치? 이거하고 모차르트, 요것도 머리 스타일이고, 이거는 모차르트나 영국의 법률가들의 머리 스타일, 가발 쓰는 거는 이 가발 쓰는 문화가 왜 그런지를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치? 스핑크스 머리도 이 머리 스타일 자체도 찾아봐야겠네, 그치?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문화상으로 그지 격식이 있든지 그지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짧은 머리가 아니라 긴 건데 정리된 머리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크지, 그지? 격식 뭐 이런 것과 관계될 것 같아. 다음 개척교회가 뭐야? 새로 만든 교회. 새로 만든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 하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지? 네. 그러니까 은혜롭다고 그러지? 근데 2세대 목사님들 있고 3세대 목사님 자녀들은 공감대 형성이 적지. 왜 그러냐면 개척교회는 새로 만들고 열정적으로 사는데 이건 부모 세대 애들인데 그치? 근데 이 다음에 2세대나 3세대 목사님들 자녀들은 이 시대랑 성장의 환경이 다르지?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롤 얘기를 안 하면 아니면 그거 뭐지? 통나무 굴려가지고 싸우는 거? 클래식 로얄. 그래, 클래식 로얄을 모르면 대화가 안 되지? 네. 그치? 그러니까 개척에 대한 열정 플러스 현재 상황, 그치? 그 개척을 현재 상황에 맞게 개척시켜야지, 그치? 그치?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부는 제일 초보 선생님들은 교과 책을 공부해, 내용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하면 학생을 공부해. 학생이 무슨 생각하지? 이렇게. 더 많이 성장하면 이제 부모를 공부하지. 부모들을. 그 다음 성장하면 나라의 교육정책을 공부하지. 선생님 수준이 이렇게 변해. 그치? 근데 화초처럼 키우는 것, 화초? 이건 온실에 있는 화초, 화분에 있는 화초, 이렇게 얘기하나 보다, 그지? 화초처럼 얘기 푸는 애들도 있고, 들꽃처럼 크는 애들도 있고, 그치? 그 성향이나, 애만 딸렸나? 부모의 선택도 있고, 그치? 무시할 수 없잖아, 그치? 부모가 강제로 이거 하면 할 수밖에 없잖아, 애들은.
부모와 자녀의 상황 그리고 그 시대의 흐름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지. 정석 뭐 아이 키우는데 정석, 애들 키우는데 정석. 뭐 나는 내가 그러지 네 맘대로 하라고. 그치? 자유롭게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을 확실한 영역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치? 넓게. 방목인데 이렇게 정해진 환경에서의 방목.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마다 교육의 방법이 다 다르지만 형평성이 뭐냐? 한자 공부 좀 해야 돼, 그치? 네. 형평성은 평등이지, 평등. 네. 평등을 균형 있게 하는 거야. 이 형자는 균형, 평등. 그치? 뭐 이거는 사회과학 과목론에 많이 나와. 평등은 형식적 평등이 있고 형식적 평등. 형식적으로 그냥 똑같지. 상대적 평등도 있겠지? 응? 절대적 평등이 있으면 절대적 평등의 반대가 절대적으로 똑같이 형식적으로 그러면 상대적이겠네. 절대적 반대는 그지? 네. 형식적은 실질적이겠네. 자, 형식을 보통으로 할 때는 형식 구조 틀하고 실질은 실질 내용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틀이고 이건 안에 채우는 내용. 근데 형식적으로 똑같이 하는 건 절대적이야. 기준이 일관되게 똑같이. 상대적인 건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게 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상대적으로,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러면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실질적으로. 근데 조합을 어떻게 따라 상대적으로 사용하는가 말을. 그러면 형평성의 기준은 뭘까? 평등도 자유와 평등이 헌법 10조에 행복추구권이라고 나오거든? 이게 헌법의 제왕조항이라는데 여기에서 퍼져서 자유권과 평등권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을 묶는 기준은 행복이라고 해야지. 인문학적으로 그래야지 현대로 딱 맞지. 자유와 평등을 묶는 뭐라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해봐.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오케이? 거기에 남녀 간의 형평성, 평등이라면 남녀 차별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어디에? 법정. 법의 차별, 차이. 차별과 차이는 뭔지 알아? 차별은 다르게 대하는 거고 차이는 다름을 인정하는 거. 오, 그래. 이 정도면 형평성의 기준으로 충분해.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교과서에 정확하게 교분 기준이 나온 것들을 정리하면 인생을 살면서 고민이 적당한, 그지? 적당한 평균적인 기준들을 마련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배운 거 잘 배웠네. 좋죠? 동물과 인간은 평등한가요? 이 상위어하고 하위어라는 게 있는데 동물과 인간, 동물 안에 인간이 들어가. 그지? 동물 안에 인간도 있고 다른 동물도 있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상위어고 동물이 이게 하위어야. 그러니까 범주상으로는 이게 더 큰데 여기서는 어떻게 나눈 거냐면 이 질문자의 의도는 인간하고 인간 외에 동물로 나눈 거야. 아마 그치? 네. 그러니까 뭐 생물이라는 입장에서는 평등하지. 크게 보면 그치? 근데 이 생물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이 더 위에 상위어인 생물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평등한데 근데 생각해봐. 이렇게 평등이란 개념은 동물이 가지고 있어? 인간은 중심으로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기준이 인간일 때는 인간과 비인간으로 나눌 때는 그치? 인간은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 인간과 비인간으로 나눈다면 불평등하겠지. 네. 그렇지만 또 이것도 논의가 의미가 없어. 왜? 동물이 우리는 불평등해 이렇게 주장할 것 같아? 아니요. 그치? 맞아? 자, 그럼 평등하지 않다면 평등하지 않다면 어떻게 됐어? 뭐가 기준이야? 인간이 기준이고 평등하다면 뭐가 기준이야? 생물이 기준이야. 근데 그 기준을 이렇게 판단하는 의미, 실익에는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근데 굳이 이거에 대한 실제 이익을 찾자면 인간도 동물과 같다는 생각으로 존중해주자. 동물을 너무 괴롭히지는 않자. 그러면 똑같이 평등하다면 평등히 추구한 가치인 행복, 인간의 존엄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생물, 동물의 존중도 있어. 그러면 지구상의 생물들이 다양하게 같이 어울려 살 수 있지.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 그지? 다양성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탁탁탁탁탁 답변해 나가지? 네. 어? 그런 거를 네가 보고, 아, 한자를 공부해야겠구나. 개념과 개념의 관계를 잘 공부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이런 거 질문하는 사람도 대단한 거야. 이거 질문 다 써놨을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궁금한 거. 그치? 본인도 답변이 좀 있겠지. 맞아? 자, 여기에 보면 질문이 법과 종교와 병원이 했어. 이 사람 질문, 이분 답변을 할 때마다 생각이 뭐냐면 질문이 너무 흩어져 있어. 산만해. 이것저것. 질문이 정리가 돼 있으면 정리해서 답변을 해주거나 아니면 질문을 10,000개를 나한테 다 보내면 내가 분류해서 답변을 해주겠는데 이것저것 나가. 질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움받는데 다른 사람이 도움을 못 받잖아. 그러니까 뭉쳐서 딱 질문을 하면 사회과학에서 생각하고 싶으면 그 사람 그거 봐도 되고 자연과학도 하고 그지? 법에 대해서는 법 아니면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이렇게 답변해주면 다른 사람도 도움되는데 그지? 그래서 이분은 이것저것 질문을 해서 막 쓰니까 사람들이 이것저것 해서 뭐 내 지식을 늘리고 싶어 아니면 어떤 사람의 답변을 꼭 보고 싶어 이런 생각 아니면 안 보잖아. 그래서 이게 질문을 내가 10,000개를 좀 그러니까 10,000개가 안 되면 1,000개, 2,000개라도 좀 보내라고. 근데 안 보내. 그래서 내가 열심히 찍어주다가 이건 이제 지금 찍어주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야. 10,000개를 답변해주고 싶은데 답변할 가치? 답변할 필요성? 그러니까 이런 답변을 함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도움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공부를 하면서 너도 이익이지만 사회도 도움되는. 네가 일을 하면서 너도 보람되지만 세상도 보람되는. 이게 힘이 생기는 거야. 누적되고 쌓이면. 네가 공부를 하면서 네가 바른 일을 하고 네가 똑바로 살아가고 하면서 니네 가족이나 너뿐만 아니라 니네 가족, 니네 친척들, 그 다음에 대전, 네가 너를 알고 있는 사람들, 너를 알고 있는 세상, 네가 살아가는 세상이 자랑스러워요. 그러면 최고로 좋은 거야. 그렇지 않아? 하나의 일을 해도 사람들이 도움되게. 어쨌든 법과 종교와 병원 중 우선순위를 고르라. 그러면 사람들의 생존이 문제니까 병원이 문제겠지. 살아야 되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법에도 긴급 피난이라는 게 있어. 긴급하게 피난해서 아픈 사람은 살기 위해서 유리창을 깼어.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다치게 해서 확 밀고 딱 넘어졌어. 자동차 가길래 여기 있는 사람 많으니까 못 가잖아. 확 밀고 가서 네가 다쳤어. 그래도 폭력죄가 아니라고. 이해됐대? 그러니까 법에서도 병원, 긴급피난, 생명권을 인정하니까 이 병원이라고 생각 안 하고 생명권이면 이게 1위. 다음에 이 법과 종교를 봤을 때는 범주가 달라. 종교는 철학 위의 종교, 별도야. 영혼을 다루는 거고 법은 생활을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비교를 할 수가 없지만 그치?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법의 자유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해.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종교가 3위야. 근데 우선순위라고 했을 때, 자, 어떤 게 더 중요해? 첫 번째가 아니라, 범위로 치면 종교가 제일 넓어. 그러면 종교가 1위야. 왜? 사후세계까지 다 다르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종교가 제일 넓고, 그 다음에 넓은 건 법이야. 그 다음에 병원 안에서 놀라는 거지. 법도 줄여서 병원 안에는 병원법. 그러니까 넓이로 치면 이게 1번, 2번, 3번이야.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했을 때 뭐가 우선이냐? 그러니까 넓이가 우선이냐? 영향력이 우선이냐? 그지? 아니면 사용순위 우선이냐?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어떤 것이 우선이냐에 따라서 이 순위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지.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지? 6개월, 1년 수업할 수 있는데. 자, 다음. 가장 짧은 시간, 가장 많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 그치? 이게 대화라는 거잖아, 대화. 그치? 대화는 서로 두고 주고받는 거지. 뭐, 인터넷으로, 채팅으로 할 수밖에 없네, 실시간 채팅. 대화, 그치? 대화. 근데 이 대화를, 책을 썼어, 어떤 사람이. 책을 썼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 그치? 그럼 독자들이 이걸 읽지. 이 독서가 뭐야? 독서가 뭐야?
책임. 대화야. 뭐라고? 이 독자와 이걸 쓴 작가의 대화. 이 작가는 죽었어, 옛날에. 100년 전에. 이 책을 통해서 이 독자와 만나서 대화를 해. 무슨 얘기냐면, 책에 글을 써놓고 이런 얘기야 하고 너한테 얘기하면 네가 아 그런 얘기군요 하고 받아들여. 대화 아니야? 그래서 책이 독서야, 대화야. 그래서 가장 많이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책을 쓰는 방법이야. 영원히 봐. 자, 다음 소개해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어떤 A라는 사람을 소개하면 알아야 소개해야지. 소개해줄 사람. A가 B를 C에게 소개시켜주면 A를 알아야지. 근데 이렇게 복잡한 거 소개받을 때, 그지? 요런 거 보면 누가 소개시켜준다가 중요해. 이 사람의 신뢰도가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왜 소개시켜줬나, 이 사람을 어떻게 사는가, 뭐라고 하면서 소개시켜줬나, 이렇게 육건축으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없을 때 가장 좋은 기준은 뭐라고? 육하원칙.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주의사항, 뭐 이런 거 다 누구나 그냥 생각하고 있지만 복잡하니까 주의사항, 육하원칙으로 점검해서 뭐 그렇게 답을 쓰면 돼. 그 사람이 누군지 잘 알아야 됩니다. 언제, 그러니까 소개를 해줄 수 있는 적당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소개를 해줄 때는 이렇게 뭐 진심을 담아서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말만 예쁘게 쓰면 돼. 육하원칙은. 그치? 소개받을 때는 내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인가요? 우연인가요? 소개를 받았는데 왜 부족한 사람이 있지? 그 질문이 이렇게 완결이 딱 돼야 되는데, 그치? 어떤 상황에 소개받았는데 어떤 사람을 소개받았어. 그치?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개를 해줬을 거 아니야, 그치? 뭐 그런 상황이면 사람은 다 부족해. 같이 어울려 사는 거야. 동그라미를 찾아 살지.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서. 너 몰라.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갖고 이렇게 조각되는 거. 그래서 굴러가는 거, 댕글댕글. 본 것 같아. 그래. 이 조각, 한 사람 이렇게 잃어버린 조각을 항상 찾아서 다녀. 그래서 인간은 완벽한 존재의 신이야. 부족한 거야,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우연과 필연이라고 쳤을 때, 확률성으로 거의 안 나타나는 건 우연. 이건 이제 역사학에서 나와. 세상은 모두 우연으로 이루어졌어. 내가 너랑 만난 건 우연이지. 네가 공차라는 것도 우연이고, 다 모든 게 다 우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너랑 만나는 건 반드시 만날 수 있는 인과 조건이 있었어. 옛날부터. 성중이부터 해갖고 이렇게. 그럼 필연이지. 그러면 필연이요. 그 다음에 네가 공부하는 건 필연이지. 네가 성공하는 건 필연이지. 그러니까 딱딱딱딱 원인과 결과가 이어지는 거. 그래서 우연이라고 하기도 하고 필연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우연 필연이라는 것은 이건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야. 원인과 결과의 틀이 아주 가까운 거는 필연이라고 그러고, 이게 좀 멀어 보이는 건 우연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원인과 결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가까운 거는, 그치? 근데 이 원인과 결과를 분석할 때 A라는 애가 공부를 잘하는 결과를 발생하는 원인은 몇 가지일 것 같아? 수백 가지가 될 거야, 아마. 왜 그러냐면, 자,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애가 공부를 못 잘하는 애인데 저기 신기한 일이야. 구경하다 보면 공부 못하지. 지나가는데 누가 시비 걸어. 그럼 공부 못하지. 근데 그런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과관계. 주변이 편안하다. 네가 먹은 음식도 있지. 영양소가 잘 들어왔다. 그러니까 수많은 원인과 결과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원인들을 사람들이 언급하는 것 뿐이야. 인과관계는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안 그래? 네가 공부를 하는데 니네 어머니도 돕지만 아버지도 저쪽 멀리서 엄마 생활할 수 있도록 마음 안정되게 도와주는 거고, 그치? 친척들도 너 도와주고, 쌤도 너한테 관심 주고, 친구들도 너한테 오 종수 잘한다 하고, 그치? 수많은 원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가지고 필연이라고 그러는데, 그치?
이게 원인과 원인이, 여기에 원인이 하나 있으면 여기 원인이 돼서, 원인이 돼서, 원인이 돼서, 원인이 돼서, 원인이 돼서,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지? 이렇게 멀은 거는 우연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됐어요? 내가 완벽한 사람은 안 돼.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일 뿐이지.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또 다른 부분에 비어. 왜? 완벽하다는 것이 자신은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대적이거든. 사람들이 바라는 완벽함이. 소개받은 일은 없어지나요? 그렇지? 그러면 뭐 소개받고 소개해주고 뭐 이렇게 소개받는 것 자체가 소개를 하면서 인과관계가 연결돼 가는 거거든. 그래서 인간관계가 다 아무리 연결돼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연결됐어도 이래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인간관계 사람들의 관계가 넓어지더라도 완벽할 수는 없어. 이제 좀 우연과 필연이 다 어우러져 있는 거지. 이렇게 불교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분별지라고. 이것조차 우연과 필연을 정확하게 개념 정의. 모든 공부가 자기가 개념을 만들든지 이론을 만들든지 개념을 명확하게 하거든. 자, 이것조차 우연인가? 그럼 우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시작하거든. 모든 공부가 뭐라고?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출발하는. 그래서 쌤이 너한테 수학해줄 때 방정식이 뭐야? 맨날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거야. 맨날 물어보면 니네 답변 못하면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그러니까 네가 책을 읽다 당연하네. 당연하네. 이렇게 넘어가지지. 네. 네가 다 알아서 당연하게? 아니요. 그러니까 개념을 시작해야 돼. 응?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하면 구구단만 할 수 있으면 수학 중학교 3학년 고1 것까지 순식간에 넘어가. 개념 정의라면. 자, 완벽하다는 판단 기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 판단은 생각이지. 생각의 기준. 이제 이분도 많이 나오지만 생각의 기준 해갖고 쌤이 제일 20년 파일 쓴 것 중에서 제일 제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하는 거 생각의 기준 해갖고 만들었잖아. 그치? 생각하는 기준이 보통 사람들은 별 생각 안 하는데 한 50가지 정도가 있거든. 그거를 재정립해서 자기가 판단의 기준을 딱 만들어야 되거든. 생각하는 방법을. 그걸 하려면 각 분야의 부분을 좀 알아야 되고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배워야 되고. 어쨌든 영향력의 범위는 영향력 뭐 다 미쳐. 근데 영향력이 큰 거. 이게 동그라미 차례처럼 선생님이도 써놓은 게 있거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야. 그러면 이 동그라미에 큰 사람이 있어. 그럼 여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받쳐줘. 그럼 이게 뭐야? 대통령이야. 이게 굴러가잖아? 그럼 세상 사람들 요 밑에서 굴러가 안 굴러가? 굴러가. 이게 영향력이야. 알겠어? 자, 영향력의 범위를 극대화시켜야 하는 과정은 인과관계. 이렇게 연결됐지? 자, 이렇게 돌아가. 그럼 여기에 있는 연결된 인과관계가 돌아가 안 돌아가? 돌아가요. 근데 안 돌아가면 내 영향력. 나보다 이 돌리는 게 이 사람은 이쪽으로 돌려. 나는 일로 돌리려고 하고 일로 돌려. 그럼 둘이 어떻게 돼? 싸워. 네. 이게 경쟁이야. 아. 그게 동그라미나 세상의 영향도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영향력의 범위를 극대화시켜야 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단단하게 왜 하지? 인과관계를 단단하게 신뢰로 구축된 인과관계가 되면 이게 돌아가지. 나를 믿으면. 그래서 팬들이 있으면 팬들이 전부 다 뭐 등록하라 그래? SNS? 그래서 파워글로브는 연결이 많이 됐지?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내용으로 돌려버리면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돌면서 생각하지? 네. 그게 뭐라고? 파워 블로그. 유튜브 스타.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영향력. 됐어? 그래서 이 인과관계,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포털 사이트나 SNS나 뭐 이런 거에 영향력이 점점 좀 커지는 거야. 현재로 와서. 자, 무의식을 통해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의식으로 공부해. 그치? 의식, 무의식. 그치? 잠재의식, 무의식, 의식, 잠재의식 뭐 이런 게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공부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의식 표출됐을 때, 그치?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이 합치되면 같이 공부하려는 마음이야. 근데 내가 너네한테 물어보잖아. 너 공부하기 싫지? 그럼 시켜서 하지? 예. 그럼 무의식은 공부하기 싫은 거야.
그러면 공부하려고 의식적으로 할 때 무의식이 반발을 하니까 이게 간격이 벌어지니까 빨리빨리 자신한테 흡수가 되지 않지. 그러니까 의식도 무의식도 공부하려는 마음을 심어야지. 그래서 쌤이 너한테 쌤, 저 친구랑 놀면 안 돼요. 그럼 30분 더 해야 돼. 그럼 자꾸 세뇌를 시키니까 내가 놀면 논만큼은 더 해야 되는구나 하고 무의식적으로 계속 만들어주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지. 실제로는 좀 일찍 보냈지만 근데 자꾸 그러면 확실히 무의식이 완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한번 해야지. 그냥 자, 의식한다는 것은 이제 지식으로 의지로 판단한 거야. 의지로. 오감은 감각이 감각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 뭐 국어에서 시각적 심상은 시각이 어디로 들어가? 뇌로 들어가서 시각적 심상. 이렇게 국어 같은 거 이게 개념 쌤이 유튜브에 찍어 올리면 너 봐야 돼. 나중에 보려면 바빠. 지금 미리 조금씩 봐야지. 찍어놨는데 그럼 질문을 바로 할 수 있는데 시각적 심상이요. 감각, 오감각에서 감각, 정보를 받아들여서 뇌에서 판단해. 이 판단력을 의식이라고 그래. 자, 이게 몇 개예요? 하나. 의식이 있지. 네. 이게 판단력이라고. 뭐고, 그지? 자, 믿음을 키운다는 것은 또 이거랑 또 다른 말이야. 믿음을 피한다는 것은 이건 종교적인 논쟁을 할 때 믿음이라는 그러니까 종교는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할 때 믿음이지 의식과 오감했을 때 이 지식 이게 빨간색인데 빨간색으로 보여? 네가 생각하는 빨간색하고 내가 생각하는 빨간색하고 같은 색깔일까? 아니요. 다를 수도 있겠지. 너는 저거를 그래서 B16의 강도로 생각한 건 빨간색이야. 나는 18의 강도로 생각하면 빨간색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어쨌든 그 차이가 근데 네가 16이고 내가 18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 사회생활 하면서. 근데 어쨌든 내가 그게 될 수 있다는 믿음. 자, 무의식으로 오감을 집중하는데 자, 화살을 쏴. 선수가. 중앙에 맞을까 안 맞을까? 그 믿음 이걸 놔. 그랬을 때 뭐라고? 믿음에 의해서 몸 전체가 통제가 잘 돼. 불안하면 이걸 자꾸 조정을 해. 조금 올릴까? 내릴까? 뭐 이렇게 안 맞을지도 모르는데 올릴까? 내릴까? 그러다가 흔들려. 화살이 똑바로 안 나가. 공부를 하면서도 그래. 너 공부하면 내가 성공한다 그랬지? 할 수 있으면 하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근데 좀 더 넘어가서 네가 할 수 없는 만큼을 돌파를 해서 한계를 돌파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믿음이 생기는 거야. 믿음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성취를 해. 나 오늘 여기까지 했어. 또 혼자서 수학책 쉬운 부분만 풀었지만 중1 거 풀고 중2 거 푸니까 자신감이 생기지. 그렇게 반복된 성취를 해.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지. 이 자신감이 강화된 게 믿음이야. 자신감이 강화되고 믿음이 생기면 난 이걸 외울 수 있어. 그럼 홀랑 외워지는 거야. 나는 이걸 이해할 수 있어. 나는 알 수 있어. 나 이걸 해낼 수 있어. 이렇게 믿음이 되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 쉽잖아. 이제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탄생한 게 종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네. 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마음이나 영혼에 그지 가장 공통된 걸 찾는 과정이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A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A와 정반대인 사람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종교. 누가 지배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종교란 걸 만들었다는 거야. 제사장들이. 그지? 뭐 이게 지배한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해. 종교가 뭐냐 네가 생각하는? 너 종교 있잖아. 신이 지배하는. 신이 지배하는 거야? 네. 그 신이 이게 사람들이 있어. 여기 지배해. 신과 사람들 사이에는 뭐가 있어? 옛날에는 교황이 있었어. 교황이나 제사장이 사람들을 지배했어. 신의 아들, 신의. 어떤 사람은 태양왕은 루이 13세는 나는 신의 아들이라 하고 사람을 지배했어.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이 사람들만 봤어.
그러다가 종교계에 의해서 신과 사람이 다이렉트로 만나기 시작한 거야. 그치?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 신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도 있고 뭐 목사도 있고 승부도 있고 그런 거지. 이 신에게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지. 인도하고 헤매니까. 그러니까 얘는 목동이야. 목동. 얘는 양이고 그래서 어린 양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목동들이 양을 지배하기 위해서 있었다는 거야. 신을 이용해서. 그럴 법하긴 한데 이렇게 비유해서는 좀 문제가 있어. 이 양은 신을 생각 못하지만 목동은 신을 생각하는데 지금은 양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신을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지배라는 말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교회라는 큰 조직이 있고 시스템이 생기면 지배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해. 그지? 그 다음에 그런 말이 있어. 종교는 구속으로부터 자유래. 구속을 당하면, 강하게 당하면 당할수록 무한 자유를 얻는데. 왜? 나를 구속하는 건 누구니까? 신. 그래, 신이 날 구속하니까 신의 품 안에서 무한히 자유롭다. 그럼 이 구속을 이렇게 지배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치? 네. 응? 그렇지만, 그치? 구속의 측면을 강조하지 말고 자유의 측면을 강조한다면 이걸 지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 자, 특수효과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 효과를 특별하게 본다는 거지, 특수효과. 뭐 자동차, 영화나 이런 거 뭐 특수하면 더 실감나잖아, 현장감, 그지? 네.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럼 특수효과, 그래서 동영상 찍더라도 음악을 틀어주든지, 뿅뿅 하고 여기서 쫙 하면 그림 쫙 나오고, 설민석이 그러지? 네. 네? 뿅 하면 샥 나오고, 그지? 네. 그래, 뭐 기억이 더 잘 나는 것 뿐이지. 편집하는데 힘들 때는 것 뿐이지. 내용이 더 많은 건 아니고. 그래? 실험 정신은 무엇인가요? 이것저것 해보는 거지? 네. 실험해보는 정신. 쌤은 실험 정신 많이 하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지? 네. 네가 봐도 그지? 네. 다양하게. 엄청 이게 하니까 한 시간에 이거 다 설명해요 하고, 이거 한 1년 동안 해주세요 그럼 다 하고 막 그러지? 이런 거 다 해본 거예요. 만약 필요하다는 무엇이며, 이 실험 정신 그런 거예요. 책 한 권을 읽어도 1시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지. 매일 한쪽씩 자세하게 봐야지. 이거를 10번을 빨리 봐야지. 이거 공부하는 거였어요. 나한테 맞는 방법. 필요가 없다면 나한테 맞는 방법이 완벽하게 확립된 거. 이 시간 안에서 나한테 맞는 방법이 있더라도, 그지? 필요한 경우에 도전을 해서 그 시간에 맞는, 시간 대비 효율성이 있는 거. 그지? 근데 이 시간에 딱 정해진 방법이 있으면 새로운 실험 정치를 할 필요가 없지, 그지? 자,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고 판별을 한 경우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그지? 알다. 아이고, 이거는 또 안다는 걸 깨야 되네. 안다고. 아는 게 다 아는 것이냐. 그럼 너 수학 알아? 아니요. 이거 봐. 안다는 게 범위가 상황에 따라 또 다르다고. 근데 너 구구단 알아? 구구단 아는구나. 구구단 수업 옛날에 나랑 한 번 안 해봤냐? 구구단 수업이요? 응. 그때 수리논술 하나 봤어요. 이노랑. 구구단 수업을 하면 애들이 구구단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많은 얘기가 숨어 있어요. 막.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있잖아.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이거 1 더하기 1은 2예요. 이런 것도 안다는 건데, 자. 이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나서 2명의 몫을 하냐? 그럼 또 다르다지. 한 명하고 한 명이 수비하면 2명의 힘이 생기냐? 같이만 하니까 3명의 힘이 생기냐? 더 달라.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고 했을 때 안다는 거의 범위를 확정 짓고 논의하기 시작해야 돼. 대화나 논의를 할 때 가장 쉽게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이 안다는 거나 지식이나 이런 단어 정의를 안 하고 나니까 나중에 자꾸 토론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랑 내가 사는 정의랑 달라. 저 사람이 생각하는 안다는 의미랑 내가 생각하는 안다는 의미가 다르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와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달라. 정치인들 다 그러잖아.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국민, 내가 생각하는 국민을 위하는 방식, 이게 다 다르다.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알 수 없다고 판단을 하면, 근데 이게 질문을 하는 사람의 요지를 보니까 알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분 질문을 여러 개를 모아서 그룹으로 지면 전체를 조직화시켜서 뭔가를 해볼 텐데, 이 질문 자체가 뭐라고? 이게 범주가 커졌다 작아졌다 막 그래. 그러니까 해는 되는데 일을 하고 다른 것도 있어서 연결시켜갖고 뭔가 틀을 하나 만들면 의미가 있지만 이거 하나하나 했을 때는 다 수업하는 느낌이 들어. 어쨌든 알 수 없다고 답변을 하는 경우 판단의 근거.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이런 거 뭐 쉽지?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사람들이 인정했을 때 아, 그거도 아는 거네. 라는 일상성의 기준으로 두면 되거든. 뭔가 판단의 기준이 없을 때는. 그제? 일상성의 기준으로 두면 되는데, 그제? 책이 진리라는 배 나온 학자가 술을 좋아하는 경우, 그게 뭔 상관이야, 배 나온 게. 그치? 술을 좋아하는 게 뭔 상관이야. 책이 진리인 건 맞는데. 근데 이 책이 진리라는 거는 다, 책이 진리다. 그럼 책의 진리를 내용이 써있다는 것이야? 아니면 책을 읽는 게 진리라는 것이야? 아니면 뭐야? 10년 안에 극복할 과제가 3개 있다면, 이 사람이 극복하는데 이게 학자잖아, 그지? 사람마다 극복할 과제가 다 다르지. 그러니까 상상을 한 거야, 상상을. 그지? 상상을 하면서 문제를 냈는데, 이 상상을 해도 목적성이 있거든. 목적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 질문의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자유롭게 상상해. 막 중구난방으로, 전 영역으로. 단점이 뭐냐면 이걸 해야 되는 목표, 이걸 해야 되는 과정, 이걸 해야 되는 범위. 이게 아니라 이렇게 추상적으로 떠도는 걸 딱 찍어서 했어. 그래서 누가 옆에서 다 답변하면 좋겠지. 답변하면 좋겠지만, 이분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야. 이 사람 질문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독특하고 창의적이고,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고쳐서 하더라도 좋은 문제로 바꿀 수가 있거든? 근데, 첫 번째는, 이 문제를 개량해야 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두 번째는 그 문제들을 이렇게 영역별로 묶어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도 도움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 본인만 도움돼. 말하는 나도 아니고, 듣는 사람만. 그러니까 이게 묶어주지 않으면 안 해줄 생각이야. 이걸 들으시면 묶어서 보내시겠지. 근데 내가 이렇게 답변을 해놨는데, 본인이 질문했는데 안 들었다. 그럼 답변해줄 필요가 없겠지, 그지? 네. 자, 진리를 찾는다며 운동하지 않는 학자. 그럼 운동하는 거랑 진리 찾는 거랑 뭔 상관이 돼? 운동을 해서 끝까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진리를 찾으란 얘기인가? 유별나게 이성에 몰입할 경우, 그럼 이성이 뭐야? 아, 성이 다른 남자인데 여자, 여자인데 남자? 그럼 뭔 상관이야? 이런 사람도 있어. 그 학문은 예술성. 그러니까 나눠야지. 진리하고 운동하고 범주가 다르거든. 이 연관관계가 있긴 있어. 근데 아닌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 진리를 찾는 사람과 운동 간의 관계를 얘기했을 땐 진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퍼센트가 되게 작거든. 그럼 중요한 변수를 다뤄야지. 이렇게 작은 변수를 다뤄. 특별한 예외적인. 그럼 통계를 내거나, 특별한 상황이야. 그럼 통계를 내거나 그걸 활용할 수가 없는 거야. 일반적인 상황을 내야 해. 그 학문은 예술성에 가깝나요? 진리에 가깝나요? 이제 이성에 몰입하는데, 이성에게 몰입했는데 그게 왜 예술이요? 또 예술성이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네. 예술성에 가깝나요? 진리. 예술성과 진리가 반대가 아니야. 예술성 반대는 실용성? 보통은 이렇게 나눠도 실용성. 그럼 진리의 반대는 오류? 진리가 아니라고. 오류? 거짓? 그러니까 예술성에 가깝나요? 진리에 가깝나요? 말도 안 되잖아, 그치? 진리를 찾는다고 진리에 가까워지냐? 찾는 것일 뿐이지. 가깝고 먼다는 또 다른 얘기지. 아니면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외면받을. 그러면 공감대 형성 부족이 어떤 거에 대한 이성을 몰입하니까 저 사람 진리를 안 찾았다. 운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진리를 안 찾았다. 예술성이 없으니까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공감대 형성 부족하면 당연히 외면하겠는데, 자, 공감대가 형성이 부족해서 외면받았다고 진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요 단어들을 연결시켰을 때, 그제? 머리에서 뒤죽박죽 만드는 거야. 질문을 위한 질문은 필요가 없다는 거지. 뭔가 질문을 통해서 뭔가 해결되고 뭔가 궁금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지? 그러니까 궁금한 이유만 쭉 늘어나면 생각만 번쩍해지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분은 내 생각엔 그래. 질문을 하지 말고 책을 읽으면 될 거야. 책을 많이 읽으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어지간한 거 거의 다 답변할 수 있거든. 그리고 책을 읽으면 정말 필요한 거. 대소선언 경중이라는 게 있어, 내가. 애들한테. 크고 작은 거. 먼저 해야 될 거, 나중에 해야 될 거. 가벼운 거, 무거운 거. 이걸 조합해주면, 그지? 큰 일이고, 먼저 해야 되고, 그지? 무거운 것부터 먼저 질문하고 해결을 하다 보면, 자, 작은 일이고, 나중에 할 작은 일들이 있어. 사소하게, 소소한 거. 이런 건 천천히 해도 되잖아. 네. 그지? 천천히 해도 되고, 그러다 보면 이 큰 거 먼저 해야 되고, 중요한 일부터 하다 보면, 이 작고, 나중에 하고, 가벼운 거는 저절로 해결될 경우도 많거든. 인생을 살다 보면.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면, 설득하는 것이 우선인가요? 그 설득은 A라는 사람이 B에 대해 주장을 하고, B가 A의 의도로 행동이 변화해야 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면 내가 그쪽으로 가면 되지. 그게 제일 편하지. A가 B 입장에 가면 제일 쉬워. 그게 안 될 때는 A한테 B가 되라고 해야 되고. 그치? 근데 이 사람이 맞네. 이게 많은 사람이 있으면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쉽지, 일하기가. 근데 이 사람이 이쪽으로 오게 해. 그치? 그러면 A가 B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A한테 오래. A가 맞다고. A 주장이 맞다고. 근데 B들이 안 와. 외면해. 근데 A가 진리일 수도 있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선구자, 선각자라고 하는 거야. 근데 A가 오라고 그래, B한테. A가 안 와. 근데 B가 답답해. 이게 진리인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리가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네. 또 A가 B한테 오라고 했는데 A도 진리고 B도 진리야. 자, 너랑 나랑 같은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어? 없잖아. 네가 그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보는 게 진리지. 나는 이쪽 방향에서 너 보는 게 진리고.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해서 네 눈하고 내 눈하고 겹쳐놓을까? 아니요. 안 되지. 그 입장이 다른 거야. 자, 그러면 옆지 사진이니까 나는 여기에 있고 너는 여기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바꿀까? 아니요. 그게 옆지 사진가 돼? 아니요. 안 되지. 왜? 그러면 너는 저쪽 배경 보게 되고 너는 지금 이쪽 배경 보는 건데 느낌이 또 다르지, 그지? 그러면 나란히 서서 볼까, 이쪽을? 그래서 같은 입장이요? 아니지. 그게 입장 바꿔보는 게 그게 쉽지 않은 거야. 이해됐어요? 자, 우선순위라는 것은 건강이 우선이지 죽음은 끝이니까. 이론을 충분히 붙이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이론 뭐 죽으면 끝인데 뭘 이론을 붙여. 네가 죽으면 네 세상은 다 없어지는 거야. 의미가 없는 거야. 네가 제일 중요한 거야. 네 세상 안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야? 엄마 있는 거야. 지금은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야? 나잖아. 좀 가깝잖아. 숙도 하고. 그런 것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너한테 지금 다음에 세상을 돌릴 수 있는 뭘 주는 거야? 에너지. 내가 세상을 돌려보고 생각해봤으니까 돌려봤던 경험을 전해주는 거잖아. 아니야? 그래가지고 너한테 물어봤잖아. 내가 세상을 돌려봤더니 네가 돌릴 수 있는 만큼, 돌리고 싶은 만큼만 할래? 네가 돌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울래? 그러니까 야, 젓가락 가지고 엽기야철, 쌤 근육이 생겼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세상을 돌려야 되는 엽기요. 들어져? 그러니까 너한테 힘든 것 좀 들어봤더니 힘들어서 안 돌릴래요. 나중에 돌려야 되는데 뭔지 알지? 네 벽이 있어. 벽이 딱 마주쳤는데 그 벽에 이따만한 문이 있어. 쇠문이. 거기에 이걸 돌려야 돼. 깅 하고 못 돌려. 그럼 너는 벽을 돌파 못해. 그럼 저쪽 세상을 못 보는 거야 이제. 그래서 너한테 이렇게 돌리는 연습 좀 하라고 그랬어. 이걸 돌리려면 지능도 발달해야 돼. 그래서 수학 좀 풀어봐 그랬더니 쌤 안 풀어도 돼요. 천천히 해도 돼요. 나중에 돌릴게요. 그럼 나중에 돌려. 벽 열 수 있어? 이거 힘들게 열면 다음 벽은 그 다음 방이 있어. 또 가야 돼. 못 열어. 힘 다 빠져서. 그치? 자,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전문성 차이일까? 공감대 차이일까요?
이게 뭐 레벨이 다르다고 하지. 뭐 전문성도 되고, 그지? 예. 뭐 높은 수준, 낮은 수준의 공감대도 되고, 높은 수준, 낮은 수준의 지식도 되고, 다 되지. 이걸 그렇게 보거든요, 그지? 이게 단어와 A 개념과 B 개념을 구분하는데, 그지? 이렇게 마인드맵을 자연스럽게 연결 못하면 이런 질문을 해. 야, 높은 수준의 전문성, 낮은 수준의 전문성, 높은 수준의 공감대, 낮은 수준의 공감대 다 되는데,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을 왜 전문성과 공감대로만 나눠? 이상하지? 그러면 굳이 나눈다고 친다면 공감대가 중요해? 전문성이 중요해? 아, 공감대가 중요하다 하는 거는 대중소설, 전문성이 예술성이 중요하다 하는 거는 야, 그럼 고전소설. 아니, 이 나누는 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나눠가는 거야. 자, 만약 생명보다 소중한 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사람도 생각을 하는 거네, 그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생명. 나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데. 뭐요? 내 자존심. 죽어도 지킬게요. 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생명보다 국가가 중요하다고 해서 죽었어. 안중근. 뭐 아유, 생명보다 중요한 거 많어. 아니야? 자, 정신적인 게 이건 육체적인 생명이고, 그지? 응? 정신적인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나는. A라는 학문이 과학이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학이라고? 과학과 과학을 할 때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렇게 나와요. 요새는 사회현상, 사람의 현상을 다루면 사회과학, 이거 문과. 자연과학, 자연현상, 물질 이런 걸 들으면 자연과학. 둘 다 과학이야. 그러니까 헷갈리지만 좁은 의미의 과학은 이거야. 이걸로 출발했어, 과학자. 근데 이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과학적 방법론, 연구 방법, 객관적인 방법을 더 취득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사회과학이라는 게 생긴 것 뿐이에요. 그치? 그러면 과학이라면, 여기에 과학, A가 광범위한 거 과학이라는 건 증명할 수 있나요? 뭐가? 자, 이게 증명하는 게 보면, 자, 이게 뭐예요? 매직. 매직. 증명할 수 있나요? 여기 써있어요. 매직. 매직. 이게 시각, 촉각, 그지? 근데, 그게 매직이야. 자, 안 봤어. 매직. 증명할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사랑. 증명할 수 있나요? 사랑하는 거 많이 보잖아. 이게 증명을 왜 하는지,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되는지. 예? 근데 일반적으로 증명이라는 거, 과학 실험을 A라는 사람이 했을 때, 그지? 이 똑같은 방식을 통해 해서 B가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때 증명됐다고 그래. 별거 아니야, 증명. 이해돼? 자, B라는 학문이 실험 위주로 실험을 똑같이 한다는 거죠. 결론을 내린 학문이라면 최소 3가지 학문의 이름을 붙인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뭐 이게 최소 1가지. 그 자연과학 하면 물리학, 생물학, 지구과학 뭐 이렇게 간단한 건데 뭐. C라는 학문을 공부하던 학자가 성인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것은 우연일까요? 학습하고 연구하는 환경이 잘못할까요? 환경도 식습과 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 환경, 식습과 뭐 개인적인 차. 그런데 봐봐, C라는 학문을 공부하는 학자가 80%가 성인병, 심장마비로 죽었다면 그럼 호로 연구하나 보지 뭐. 우주학. 아니 이런 것처럼,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있잖아. 일상화돼서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그러니까 사람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가. 그럼 자, C라는 학문을 어떤 사람이 뭐를 공부했대, 뭐 한문학을 공부했는데 성인병, 심장마비로 죽었대. 그럼 우연이야? 학습하고 연구하는 환경이야? 뭐 개인적인 차이일 수도 있고, 그 사람 개인을 연구해야 되지. 그럼 인과관계는 찾아내겠지. 근데 그 개인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아닌 다음에야 그걸 왜 연구해야 돼? 사람들한테 무슨 도움이 돼? 그러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그걸 연구 안 하나요? 그 기왕에 태어났는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지. 혼자 호기심만 채우고 죽을 거야? 왜? 뭐 하려고? 아니야? 당연히 본인 호기심도 채워야지.
그렇지만 대략의 행동은 세상에 도움되고 나도 발전되고 그래야 세상 속에서 파워를 갖고 에너지를 갖고 사는 것 자체가 보람을 가지지. 생각을 해봐. 너 혼자 사는데 너 혼자 살아? 교육비 네가 내? 에? 아 그래서 엄마가 내준대. 그러면 자 엄마가 내준. 엄마는 누구한테 받아? 국민 세금으로. 그럼 너 국민이 널 키우네. 이놈아 세상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국민들한테 보답하면 되는 거야. 자, 의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면 그 의사 종류에 따라 다 다르겠지. 병의 원인도 막 굉장히 다양하잖아. 못 밝힌 병들도 많고, 그지? 네. 뭐 불치병도 많고 의사가 발견하지 못하는 건 의사에 따라 또 다르겠고 의사라는 가치관 때문에 발견하지 않을 것도 있을 테고. 자, 보건소가 꼭 필요한 뭐 보건소 시골에 있지. 네. 이거 정책인데, 그지? 병원들이 도시에만 집중되잖아. 도시에만. 그러니까 이거 안 놓으면 시골 사람들 좀 쉽지 않은데 관리하기. 말과 기호. 이게 기호야. 이게 글자를 기호라고 그래. 기호. 이건 기호는 문자고. 그지? 이건 문자고. 이 말, 이건 음성 언어, 글자 언어 다 있는 거지. 음성 언어하고 또 문자 언어 두 개 다 하는 거지. 이 기호는 이 문자 플러스 상징 속에 있는 뭐 이렇게 하트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해됐지? 응? 그러니까 말은 여기야. 기호는 여기야. 그리고 공통제로 문자가 또 있어. 문자 글자. 여기는 그림도 있고. 성형 문자도 있지만 여기는 음성도 있고. 이해됐어?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뭐 그려주면 되지 뭐 이렇게. 자, 수요와 공급이 일정하지 않고 가장 불안정한 때는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화면을 계속 찍고. 오케이? 자, 이어서 하면 수요는 사람들이 바라는 거지? 네. 수요 공급, 그지? 그래서 공급은 무한대로 하고 싶어서 정비례, 수요는 반비례. 이렇게 해서 만날 때 균형 가격이 생기지? 근데 수요 공급이 불안정하대. 그러면 수요가 일정하지 않거나 공급이 일정하지 않거나, 그지? 가장 불안정할 때, 전쟁 났을 때나 뭐 이런 데겠지 뭐.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묻는 건 그게 아니야. 수요 공급에 대한 경제학을 공부를 다 시키면 되거든? 그럼 이 질문 하나만 가지고도 이것만 해결하고도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하나를 통째로 공부해야 돼. 서비스의 참맛은 무엇입니까? 서비스는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아? 에? 센스? 아니요. 감동이 있어야 돼. 감동이 없으면 서비스가 아니야. 감동이 안 되면, 감동 전에 뭐가 있어야 돼? 감동을 하려면? 진심이 담겨야 돼, 진심. 고객 입장에서. 고객이 서비스에 감동을 느낄 수 있어야 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거나, 이런 사람도 있지? 술을 마시거나, 또 흡연을 하는 사람도 한 말씀 하신다면. 두려움 자체가 뭔지에 따라 다르지, 그치? 이거는 정신과학, 심리학, 이런 걸 다, 정신과학. 정신과 의사들 공부하는 거 다 공부해야 돼. 공부할 게 그렇게 많은 거야, 세상에. 그리고, 두려움을 없애는 사람한테 약물 복용하는 사람은 약물 복용하지 마세요. 그럼 두려움 없애죠? 아니요. 그럼 두려움을 없애세요. 그럼 없앨 수 있어? 못 없으니까 악물을 하는 거잖아. 술 마시고. 그러니까 들어주면 이 사람들 두려움을 들어주고 그걸 공감하고 같이 그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없애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사람들에서 뭐라 그래? 실제적으로 공부법도 공부할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을 갖지 말고 용기를 내세요. 파이팅! 그게 무슨 공부법이요? 수학을 열심히 하세요. 파이팅! 그게 뭔 공부법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단계를 통해서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지? 책임지지 못하는 거야. 그지? 손에 있는 습진을 치유하기 위해 본인이 알고 있는 방법을 하나. 이 본인이 습진이 있대. 이분이 턱관절도 아프고 습진. 그지? 주부 습진. 건조를 잘해야지 뭐. 약 바르고. 약 바르고.
A라는 학생이 지우개를 손으로 뜯는 습관이 있습니다. 원래 있지? 어? 손가락 뜯는 사람도 있고, 그지? 제가 그래요. 지우개를 손으로 뜯는 습관이 있으면 나중에 저절로 고쳐져. 아니면 지우개를 큰 거 사, 놔. 다른 걸 집중해. 지우개에 집중하지 말고. 그렇게? 말로 가르치지 않고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두 가지. 그치? 지우개를 겁나게 비싼 걸 사줘. 그건 못 건드리겠다. 또, 아니면, 지우개를 좀 멀리 넣어놔. 필통에 넣어놓고 쓸 때만 꺼내서 지워. 아니면 또 다른 걸 집중하게 해. 선택과 집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택. 기회비용이야, 기회비용. 어떤 걸 선택했을 때 포기되는 비용이 기회비용이야. 그러니까 네가 기회비용이 뭐냐면 경제학에 나오는 거야, 이것도. 네가 오늘 친구랑 놀았어. 쌤, 친구랑 놀아도 돼요? 이렇게 나한테 전화했어. 그럼 공부 대신에 놀았어. 그럼 공부하면 100만 원을 벌어. 놀면 30만 원을 써. 그럼 기회비용이 너는 100만 원이야. 자, 친구랑 놀았더니 150만 원어치 이익이었어. 공부하면 100만 원이고. 그럼 기회비용이 그래도 100만 원이야. 포기한 부분이 기회비용이라고. 선택은 기회비용에 대한 문제고, 집중은 그걸 얼마나 네 마음을 진심을 실어서 전력으로 했느냐의 문제야. 자, 몸을 힘을 쓸 때 전력 투구를 하면 힘이 생기지 자꾸. 뇌를 써서 네 뇌로 전력 투구를 하면 뇌가 강해진다고. 뇌의 주름도 늘어나고, 생각하는 힘도 늘어나고. 지구계는 네가 중1 과학에 나오지. 순환계, 자연계, 태양계, 그지? 이게 전부 다 뭐라고? 과학책에 나오는 거잖아. 이걸 축약해서 정리하면 요점 정리 보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지구계가 뭘까? 순환계가 뭘까? 알기 쉽게 축약을 하래. 얼마큼 길이로?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그거에 따라 다 다르잖아, 그지? 네. 지구계 애들 내가 유튜브 찍어놨더니 그거 봤거든. 그거 보시든지. 내부와 외부의 차이를 연구하는 이유는 당연한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나지. 신체어는 나와, 아와 이걸 아라고요. 나, 자, 아와 비하의 투쟁이라고 써. 나머지는 비하야. 어떤 세포 안에 있는 것과 어떤 조직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은 다르잖아. 내부에서 보는 것과 외부에서 보는 것도 틀리고. 그치? 그러니까 내부, 외부는 연구 방법의 하나야. 기준이야. 자, 우리나라 안에 있는 경제와 다 외부, 우리나라 밖에서의 경제는 또 다르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존재를 하게 되면 안팎이 구분되면 경계가 생기고 연구할 기준이 생기는 거야. 자, 생태계를 알기 쉽게 추격하면 이것도 생태계도 과학이지. 중1과학 봐야 되네. 이거 배웠어요.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교과서까지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대학교 교과서, 대학원 교과서까지가 남들이 공부한 걸 배우는 기간이에요. 박사학위를 딱 따면 세상에 없는 거는 내가 이론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거든. 정리하고. 그런 다음부터 세상에 없는 거를 연구하는 거야. 그 전에는 네가 상상하는 모든 것은 책에 다 있어. 그러니까 책을 먼저 공부해야 돼. 무한은 1에 가까운가요? 0에 가까운가요? 이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1에 가까운 것도 아니고 0에 가까운 것도 아니야. 왜 그러냐면 여기가 1cm인데 1cm로 무한대로 가까울 수 있지. 그죠? 0cm로 0으로 무한대로 가까이 갈 수도 있지. 이렇게 아주 작은 거. 봐, 이걸 반 나누면 아주 작은 미시로 무한대로 갈 수 있지. 미시로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아주 거대한 크기로 거시로 무한대로 갈 수 있지.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라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 아니면 점점 작아지고 있는 상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한대라고 그래. 근데 0에 가까운 거, 아주 작아갖고 작아서 거의 0에 가까워지는, 0은 아니고 0에 가까워진 상태를 또 무한대라고 그래. 이걸 극한이라고 그러죠. 극한. 이해됐어요? 네. 정서 안정을 위해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감정이지, 감정. 정서 안정을 위해서 첫 번째, 몸이 건강해야 돼.
왜? 몸에서 감정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환경이 안정돼야지. 왜? 몸이 안정된 몸에서 감정이 환경에 투여가 되는 거니까, 반응을 하니까. 그치? 자, 경험을 토대로 말하지 않는 답이 가장 무의미하다고 느낀 점. 예를 들어서 공부 방법 하는데 어떤 사람이 방법을 써. 자기는 애들 가르쳐 보진 않고. 쌤 공부 방법이 다른 사람하고 왜 다른 줄 알아? 쌤은 전 과목을 수업했잖아, 20년 동안. 한 과목만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파이팅! 하는 건 또 아니잖아. 그리고 20년 동안 초등학교 5학년부터, 독서지도사까지, 어른들까지 다 가르쳤잖아, 나는. 그러니까, 전체 흐름에 대한 공부 방법인데, 이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나중에 어른 되면, 나중에 크면,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면, 경험을 하지 않아도 알 수도 있지만 간접 경험이 책임있는 거야. 또 다르다는 거지. 어쨌든 추측과 통계를 통해 발전상을 기록할 때 가장 자신이 없었던 적은 언제인가. 그게 이제 추측, 통계에서 애들이 이제 학습 누적 기록부 쓰지. 그러니 봐봐. 놀란 게 뭐냐면 열심히 썼어 네가. 그래서 너도 발전했어. 근데 이제 어떤 부모님이 에이 새끼야 네가 뭐 그걸 뻔하지 하면서 뒤통수를 딱 대더니 애가 안 해. 1년 동안 연구했는데 포기해버려. 가장 영향도 큰 사람은 부모야. 내가 너한테 아무 얘기를 해줘도 어떤 얘기를 해줘도 니네 엄마가 쌤한테 그거 하는 거 별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한마디 하면 내 거 다 무너져. 왜? 너는 본능적으로 부모 중심으로 가거든. 그래서 부모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면 이거를 니네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니네는 저거 좋은 거 같은데 그래도 소용이 없다고. 사람의 인생의 커리큘럼을 짜줄 때 최대 몇 년까지 설계가 가능한가요? 나도 직업도 맞출 수 있는데. 네가 안 가면 모르겠지만 너랑 나랑 한 2달, 3달 됐잖아. 너 초6이잖아. 너 수능 점수 내 찍으면 거의 맞출 수 있는데. 네? 너 수능 몇 점 맞을지도 찍으면 맞춘다고. 지금요? 어떻게요? 네가 사는 거 보면 똑같아. 하루를 보면. 자, 인생이 하루를 보면 그 사람의 평생을 알 수 있을 만큼. 자, 이런 거랑 똑같다. 이렇게 수만 명이, 몇 천만 명이 투표를 하는데, 샘플링을 해서 여론조사를 하잖아. 그럼 거의 맞아. 그래서 네가 여기에 60년을 사는데, 그치? 6일 동안에 지나는 샘플링을 보잖아? 그럼 맞출 수 있어. 너 솔직히 얘기해봐. 친구 딱 보면 쟤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몰라? 대충 알지? 친구들 보고도? 근데 내가 왜 못 맞춰, 그걸? 그런 거랑 똑같아. 독립된 객체로서 떨어져 있는 사고방식을 존중하는 방법 중 가장 올바른 존중. 그래서 네가 그러잖아. 이거 해보고 싶다고. 해보라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거. 그게 시행착오거든. 뭔가를 해봤는데 착오를 겪고 잘못해보고 그러면서 교훈을 얻고. 이게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건 어마어마한 자유고 어마어마한 권리야. 그러니까 네가 쌤 애들이랑 놀고 올게요. 그래. 왜? 내가 그러면서 계속 경고하는 거. 너 그런데 그거 빠진 만큼 네가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다. 이렇게. 시행착오 네가 해본대. 해보라고 해야지. 하지 말라 그래? 그거 하면 죽어? 아니요. 안 죽어. 그래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나빠? 아니야. 여기서 뭔가 배우는 게 있으면 되는 거야. 처벌 안 때려. 주제 너 때리는 거 안 봤지 한 번도? 네. 감시 안 해. 경고만 해. 뭐 감시하면서 공부해. 뭐 옆에 그렇게 안 해. 그냥 존중해. 네 결정대로. 대신에 조언은 칼같이 해. 이렇게 하면 너 나중에 슬플 것이다. 힘이 없을 것이다. 능력이 안 될 것이다. 네가 바란 게 안 될 것이다. 그게 동아심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한글을 모르는 노인들은 모든 것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글자를 모르는 거지. 여기 써있네. 한글을 모른다며. 노인이 지혜가 더 많을 수도 있어. 생각하고 성찰해서.
지식은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언어를 모르면 언어를 가지고 사고를 해. 이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배워. 아니면 고등학교 때. 언어와 사고의 관계, 언어와 생각의 관계. 이거 수업하는데 90분 걸리는데. 언어를 가지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치? 그렇다고 언어를, 그럼 이렇게 되는 언어는 이만큼 있으면 생각도 이만큼 있어. 겹치는 부분도 있고, 언어를 가지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치? 언어로 표현 못하는 생각도 있고, 그치? 언어 자체가 생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인식하는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 노력을 할 때 노력 왜 못해? 언어를 모른다고. 원시인도 노력해갖고 열심히 뭔가 하고 살고 그렇지, 그치? 운동하는 사람이 비판이 긍정적일까? 운동하지 않는 사람이 이거 운동 이 집착한 거 이 사람 너무. 그치? 운동을 하면 좀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 좀 노력하고 성실하다는 사람이지. 근데 운동할 시간이 없을 만큼 노력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이 비판 가능성이 높나요? 아니면 운동하지 않는 사람이 비판, 그치? 그럼 몰라. 그거 재봐야지. 근데 운동하는 사람이 건강하겠지. 근데 운동도 어느 종류로, 어떤 걸로, 그치? 비판이 긍정적인 경우 언제며, 비판이 부정적인. 이게 긍정적, 부정적인 상대방 받아들이는 거예요. 긍정, 부정, 감정의 문제고. 좋은 영향을 미친다? 아니다. 그치? 나도 문제지만 상대방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대화랑 똑같아. 너가 있어. 내가 너한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내가 너한테 부정적으로 얘기해도 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내가 긍정적일 수 있는데, 너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 그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인내심 가져야지. 인내심이 있고, 절제를 하고, 인내심으로 없어서 너무 인내를 하면 부정적이요. 말을 해야 되는데 인내를 참고 안 말해. 쌤, 이거 불편해요, 이렇게. 고쳐줄 수도 있는데도. 안 그래?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지.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 사고 패턴 생각하는.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컵에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 논리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이란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어있대. 이거 반이나 남아있냐, 반밖에 없냐? 딱 반이요. 컵 크기에 반이나 있냐, 반밖에 없냐? 이 컵에 딱 반이야, 문양은. 과학적으로는. 그러면은 반이나 있어, 반밖에 없어. 그냥 결정해. 반이나 있어, 반밖에 없어. 반이나 있어, 이렇게. 자, 거기에 긍정적인 사고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걸 반이나 있다 그러면 긍정적이래. 반이나 있으니까 나눠 먹고 그럴 수 있잖아. 긍정적이래. 근데 나는 반밖에 없다는 게 긍정적인 것 같아, 학생들은. 저 선생님 50점밖에 안 받았어요. 이렇게. 그때는 어떤 애가 긍정적이게, 쌤! 저 50점이나 맞았어요. 왜 웃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야, 이게. 긍정, 부정도. 그렇지? 에? 근데 너는 왜 이게 반이나 있다고 하는 줄 알아? 내가 초육인데, 중2식이나 풀었고, 이제 좀 또 풀 수 있고, 충분히 공부하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네 능력에 그게 전부가 아닌데. 넌 아직 연습 중인데. 공부 시작인데. 엄청 열심히 하는 줄 알아, 성실. 옛날에 비해서 성실이지. 자, 봐봐. 컵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애가 이만큼 했어. 10% 공부를 하다가, 그래, 7배를 했어. 70% 공부를 했더니, 쌤! 저 7배나 공부했잖아요. 점수 안 올라. 점수는, 이게 넘쳐서, 이렇게 해서 오르거든? 그러니까, 얘가, 많이 했지? 많이 안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얘 점수를 왜 이렇게 안 올라요? 애가 바보예요. 좀 노력 더 해야 돼. 근데 얘는 죽겠지, 진짜. 10% 하다 지금 70% 했으니까 죽겠지. 그 전에 안 한 건 생각 안 해. 남들 여기까지 다 채우고 살았는데. 네가 말하잖아. 남들은 고등학교도 나간다고. 그럼 너 10% 하다가 70% 했는데 많이 한 거야? 아니요. 많이 한 거 맞아. 근데 많이의 기준이 네 기준이요. 사람들 기준으로 더 해야 되잖아. 더 할 수 있잖아, 네가. 안 죽을 것 같거든. 너 죽을 것 같아. 공부 한 번도 안 했거든. 왜 그래?
몸이 아픈 사람이 매일 신경질을 부리면 통증이지. 통증 때문에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다니까. 마음을 다스린 것은 몸을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스린 것은 몸을 다스린다. 마음을 다스렸는데 몸이 아파. 그럼 당연히 힘들지. 신경질을 안 해도 신경질 좀 덜 부리겠지. 정리를 내가 이분이 질문을 하지. 그래서 가볍게 딱딱딱딱 답변을 해주지. 그러면서 뭘 자꾸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정리를 해주면 본인이 정리를 하고 노력을 하라고.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다 사람들이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재정리를 해서 공로를 얘기를 하든지, 자기가 그제 다른 사람들이 답변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든지, 묶어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생각하고 답변을 해주는 사람도 도움이 되게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지 정리만 하고 답변하면 의미가 없잖아. 무신론자가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종교를 믿는다. 종교는 다 신이 있는데 신이 없는 종교도 있나? 있을 수도 있겠네. 신이 없다. 외계인도 믿는 종교도 있잖아. 뭐 있어? 뭐 종교는 믿음의 대상이 신이 아닐 뿐이지. 의미한다는 것은 삶의 방향인가요? 아니면 다른 체계가 있나요? 의미는 사고, 의미는 뜻이야. 뜻의 틀. 뜻들을 엮어갖고 방향성을 만들면 삶의 방향이 되겠지. 동물도 의미를 갖고 있나요? 뭐 없어. 당연히 있지. 곤충도 의미가 있고 각자의 의미가 있지. 인간이 곤충을 보고 너 의미 없다 그러면 인간의 판단이 그러지. 삶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 너는 삶의 의미 어디서 찾냐? 응? 엄마 아들로 엄마만 행복하게 하면 돼? 이놈아, 왜 사냐? 너 왜 사냐? 왜 살지? 뭐하고 살 거냐? 네? 뭐하고 살 거냐? 저요? 응. 말을 해야 구체화되고 그걸 변화시키고 바꾸고 더 강화시키고 그러지. 왜 사냐? 그냥 마음대로 얘기해. 확정을 줘야 변화시키지. 확정도 안 주면 어떻게 변화시켜? 돈 벌어서 돈 벌어서 갖고 싶은 갖고 싶은 거. 사는 거. 그래. 그럼 돈 벌려면 직장 취업해야겠네. 네. 직장 네가 돈 잘 버는 직장 취업할 만큼 공부하냐? 아니요. 아니면 네 사는 목적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네. 야, 그러면 공부 안 하고 돈 벌 거냐? 아니요. 니네 집 재산이 많아갖고 이자만 받으면 되냐? 아니요. 그럼 뭔데? 그럼 뭘 믿고 공부를 그만큼 해? 나중에? 아니요. 나중에 애들은 안 할 것 같아? 지금도 하는데? 그럼 진심을 실어서 해, 용서야. 네. 나쁘지 않아. 만약 남성만 존재하거나 여성만 존재하다면 이런 게 있어. 야, 만약에 지구가 짜게지면 내가 지구 반 좀 먹을게. 뭐 남성만 존재한다면, 여성만 존재한다면, 이게 가정을 하더라도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면 좋아. 근데 그래서 남성만 없고 여성만 존재하면, 여자만 다 있으면 무성생식하나 보다. 그치? 유전자로 시험감으로 여자 만나, 남성 만나. 그치? 그런 사회가 되면 남자 여자가 없어지지. 남자 여자가 없어지면 그걸 가정을 해보래. 근데 하필이면 노출이요. 그러면 여자만 산다고 남녀가 보고서 남녀를 염두에 두고 노출하냐? 아니요. 그치? 뭐 몸 옷에 보온도 되고 완전성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노출도 일부는 있지. 그치? 근데 남성만 존재한다면, 여성만 존재한다면 그 노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 이런 가정을 했어. 좋은 가정이야. 그런데 노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좋은 가정에 비해서 이게 논의를 한 가치가 얼마큼 되냐. 이게 서론이 아니야. 여성만 존재하고 남성만 존재해서 사회 환경이 어떻게 변할까요? 이렇게 사회 시스템. 그러니까 그 가정 한도 내에서 필요한 그 가정 한도. 여성만 존재하는 사회에 어떤 필요한 현상. 그 현상이 그걸 생각하고 정리를 했을 때 그 현상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진 거거나 아니면 도움이 되거나 해야 되는데 도움이 별로 안 돼.
그렇죠. 과학에서 논술 시험에 이렇게 나와. 세상에 물이 없다면 자연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를 써봐라. 그러면 물이 있는 것을 해야 돼. 물이 있는 거. 그래서 물의 기능을 다 써줘야 돼. 그 기능이 빠지면 그 기능이 다 어떻게 붕괴되는지. 이해됐어? 그런 식으로 논술을 푼다면 이거는 뭐라고? 남성과 여성이 둘이 있었을 때 노출 얘기를 해주라는 거야. 그치? 근데 뭐 노출? 난 노출 안 하고 별 신경 안 쓰니까. 노출? 여자랑 남자랑 살기 위해서, 그지? 예쁘게 꾸미고 싶으니까 노출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야 결혼도 하고, 그래야 종족 보존도 되고, 그지? 인간의 본능에 있겠지, 그지? 근데 종족 보존이 그렇게 안 되니까 노출이 당연히 줄어들겠지. 네. 아니면 여성만 있고 남성만 있으니까 목욕탕에서는 빨간 거 입고 살아도 상관없지. 그렇다면 심해지지. 이거 심해진다고 하는 게 아니지. 그러면 이 여성과 남성이 동시에 존재했을 때 노출이라는 개념이 없어지지. 네. 그러니까 논할 수가 없지. 이렇게 답변해버리면 되는데 어쨌든 네, 질문하면 답변을 해줘. 그런데 이 질문이 너무 여러 개 하니까 짧게 해줄 수밖에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 안 그래? 어떤 하나의 질문을 잡아갖고 엄청나게 자세히 설명해줄 수도 있어. 그지? 근데 그 질문을 답변해줘야 되는 이유가 없으면 그걸 해야 되나? 사람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를 만들어가는 거지. 너 여기 왜 왔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를 만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선연을 맺어. 착한 인연, 좋은 인연을 맺으라고 하는 거야. 그치? 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질문 답변. 이렇게 답변하는 것처럼 네가 살면서 궁금한 거 공부 아니더라도 다 아무거나 다 쓰면 되지. 에? 써놓으면 충분히 답변해주고 그럴 테니까 따로 써와. 이런 노트, 질문 노트 심심할 때마다 쓰면 답변을 해주면서 이거는 뭘 공부해야 돼 답변이 다 끝나지 않더라도 해놓더라도 다음번에 그걸 해결하고 하는 도움이 되잖아. 그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